96번. As is often the case with 현관변치래. 얘는 아예 수고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는 이런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왔어. As is often the case with, as is often the case with, as is often the case with, as is often the case with. 뭐뭇의 경우에는 흔한 일이지만, 따라해봐. As is often the case with. 뭐뭇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스티브에게는 케이스 항상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absent. 자, 빠졌다는 거지. Without leave on that day. 이때 leave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우린 리뷰에 관한 얘기는 했잖아. 떠나다, 출발하다, 물려주다,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땐 동사일 때고. 여긴 지금 without을 쓴 걸로 봐서 without은 뭐뭐 없는 채로. 얘가 전치사잖아. 그럼 그 뒤에 나오는 live는 명사지. living을 쓴 게 아니지. 명사지. 그럼 명사로서 live는 무슨 뜻? 휴가라는 뜻도 있고 통보나 통고라는 뜻도 있고. 자, 거기 나오지. 허가, 휴가, 이별, 작별. 그 다음에 자, 통지나 통보라는 뜻도 있어. 허가나 통지, 통보 내버려두면 허가에서 포괄이 되겠다. 허가, 허가, 휴가, 말이 안 나오네. 허가, 휴가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구나. 허가, 휴가, 이별, 작별. 자, 그날 허가 받지도 않고지. 일반적으로는 휴식 시간이나 이별이나 작별을 나타내는 뜻, 리브, 명사 쳐놓고 거기 별표도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배신당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어떤 얘기했어? 응? 단어의 품사는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그 다음 넘어가자. 97번. 97번도 유명한 문자야. 응? 얘는 알고 있는 것에 배신당하는 거야. 동사 누구야? 아지? The last 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마지막 것은 words of wisdom. 자, words of wisdom. 자, 뭐를? 지혜로운 말들. 이때 words는 단어가 아니라 말들인데 from armchair critic. 자, 뭐 이상한 거 못 느껴? armchair가 뭐야? 편안하게 앉아있는 항상 책상 앞에 놓여있는, 책상에만 머물러 있는. 자, armchair란 말을 썼을 때는 현실의 경험은 부족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런 뉘앙스는 느낌. 자, 중요한 건 여기 라스트야. 라스트는 뭐야? 자, 칠판 본다. He is the last man. 그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어. To terrorize.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He is the last man to terrorize. 그럼 뭐야?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다. 자, 지금 우리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얘기해봐. 너. 거짓말할 가능성이 너희 반에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라스트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구나 관계사절이 나오면 이때 라스트는 마지막이 아니라 결코 뭐뭐가 아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다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추측과 판단이지? 자, 봐봐.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말들이 아니야.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는 비판가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책상에만 놓여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현실 속에 나와 있는 현실의 경험을 풍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충고나 지혜는 우리에게 쓸모있다, 쓸모없다야. 쓸모없다는 거지. 삶의 경험과 삶에 있어서 현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대꾸법으로 감춰져 있는 거지. 이때도 이런 독해기법 눈여겨봐. 부정문을 쓰면 주제문을 암시하는 효과를 발휘해. 자, 저거 뭐라고 했어? 97번. 부정문을 이용한 주제문 암시. 자, 그 다음 98, 99번 봐봐. 98, 99번. 자, 요런 거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수능에서도 시험 문제 내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문장이 모르는 단어 배치해서 너희들을 당황하게끔 만드는 것도 출제 기법이야. 또 하나는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의 길이를 6줄, 7줄까지 길게 뻗어뜨리는 거야. 길게 늘어뜨리면 애들이 생각이 꼬이니까 논리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생각이 꼬이니까 답이 안 나와. 자, 98, 99가 상대적으로 길지. 이 98, 99 한번 쉬는 시간에 잠깐 예습해서 해석이 되는지 확인해봐. 자,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한 줄짜리 문장에서 해석이 막힐 때 우리에게 항상 실마리가 되는 관계되면서 생략구조 잡으러 갈 거야.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드디어 대망의 98이야. 예전에는 437에 100번을 돌파하면 애들이 감개무량했어, 현장에서. 자, 봐봐. 내가 좀 전에 눈이 막 감기고 그러더라고. 방금 전에 북한군이 연평도에 대포를 쐈다네. 참나. 이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자, 이거는 큰일인데. 어쨌든. 자, 봐봐. 98, 99 들어가는데 내가 꼭 뭐를 먹고 나면
이게 식곤증이 되게 심해. 그래서 그 순간 눈이 이렇게 막 졸리고 막 그래. 자, 그래도 설명할 건 제대로 다 했어. 98번. 문장 길지. 당황하지 말고 해석의 5대 원칙 중에 동사 찾고 토부정사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하고 숨어있는 관계사절 잘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지? 일단 to me, 나에게 good society, 좋은 사회라는 것은 society, 어떤 사회야?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사회 속에 있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desire, 자, 어떤 욕망과 opportunity, 기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뭐 할 수 있는? learn,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즉,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거지. 배움의 자유.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잘 봐. 자, it is society. 그것은 사회인데, 또 in which가 나왔지. 그 사회 속에서 스쿨, 학교들은 나대의 법비 구조가 보이지? 런더하고 뭐가 평행 구조로 이어져. 런더와 러닝이 평행 구조로 이어지면서 대꾸법이지. 자, 나대의 법비 구조가 나왔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욕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학교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러닝 피플이니까 이때 러닝. 동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거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 계속 배울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대학교 같은 데서도 성인들을 꼭 대학을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문호를 개설해서 평생 교육을 보장해 주게끔 만들어준다고. 특히 자연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 졸업할 때쯤 시작이 되면 이미 시장에서 그게 죽은 전문 지식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회가 있는 사회. 사실은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자, 그런 다큐멘터리 보는 거 공부의 요령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자, 봐봐. 이거 주제문이거든. to me에다 내모쳐.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I는 누구야? I는 글을 쓴 사람 필자지. 그치? You는 누구야? 독자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자나 독자가 결합이 됐을 때 우린 누구를 쓸 수 있어? we를 쓸 수 있지. 그래서 we가 제일 강력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수능에서 이런 거 참 많이 나온단 말이야. In my opinion. 내 생각으로는. 그럼 그 뒤에 오는 문장이 주제문이야. 여기처럼 to me를 쓸 수도 있고, 자, as for me 또는 그냥 for me, 나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제문이야. 아주 수능이 쉬웠을 때는 이런 거 나왔어. I believe도 나온 적 있어. 나 믿습니다야. 그럼 이런 뒤에 나오는 문장,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거,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자, 99번 들어가자. 99번. 아씨, 오늘 포사격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두고 보자고. 자, 99번. 고난도집? 응? 자, 437이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3.0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까지 해석하고 사고력과 추리력, 생각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몇 년 넘게 다른 수없이 많은 구문 독해랑 차별적으로 존재했던 거야. 응? 자, 봐봐. The desire.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야? To be well thought of. 자, 우리 일단 첫 문장에서 동사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봐. To be 아니지. thought도 아니지. makes가 동사가 된 거 보여? 그러면 자, think of는 뭐뭐를 생각하는 거지. To be thought of 하면 일반 부정사야, 수동태 부정사야. 수동태 부정사지. 그치? 그러면 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좋게 여겨지는 거야. 남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지. 자, 남이 나를 좋게 생각해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reluctant, 꺼리게끔 만든다고 했어. make에다 동사 표시 V해주고 people의 목적어, reluctant가 목적보어가 되는 오형식 구조가 됐지. 자, 남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자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고 주변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say no. 이때 say no가 뭐야? 여기 본다. say yes가 되면 어떤 일에 대한 허락, 동의야. 반면에 say 다음에 no가 나오면 얘는 뭐야? 거절이야. say 다음에 hello to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야. say 다음에 goodbye 하면 작별 인사를 하다야. 일단 중요한 건 yes나 no야. 자, anyone, 그 누군가에게 say no, 거절할 말을 하는 것을 reluctant, 꺼리게끔 만들었어. regarding의 형광펜치라고 regarding, 자, 이번 수능에서 나왔어. 이번 수능 보면서도 참 놀란 게 뭐냐면 어렵다라고 난리 나고 정답자 만점자 비중, 그것도 웃긴 게 뭔지 알아? 응? 내가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를 갖고
만점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 그걸 갖고 최상위, 만점 받는 애들은, 어쨌든 국영수에서 만점 받는 애들은 대한민국 최상이야. 상위 1% 정도가 아니야. 근데 그걸 강조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시험 문제 난이도를 자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 왜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3, 4등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이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 있지.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EBS에서 한 거를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수능 시험 문제 갖고 아마 기억날 거야. 촬영자는. 만점자 퍼센티지 갖고 시험 문제 난이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EBS에서 내가 그 얘기했거든. 그래서 최상위권도 어려워하는 시험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내가. 자, 봐봐. 리가딩. 자, 437 우리가 8개, 7개 찍었을 때, 7개 찍었을 때 내가 해설 강의를 했어. 수능 날 당일날 해설 강의를 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수능에 필요한 해석 요령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우리 7강째까지 얘기한 데서 다 얘기해 준 거랑 똑같더라고. 그만큼 437이 위력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도. regarding. 자, 봐봐. 뭐뭇에 대하여 관하여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슬프지? about 떠올라? 망하는 지름길 최고의 속도로 먼저 가서 깃발 들고 친구 기다리는 셈이야. about 말고 또 누가 있다라고 했어? on이 있고 as to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concerning이 있고 regarding이 있어. 적어서 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공부 방법 쓰는 사람이야. when it comes to. 자, 이렇게 자, 내신에서는 이런 오지선다형 속담 같은 거 좋아한단 말이야. 수거 같은 거 좋아해. 그럴 때 노래로 바꿔. 노래로 방어하란 말이야.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한 번 더.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자, 그러면 봐봐. 남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욕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누구에게든지 no라는 말, anyone, anything이 보이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을 꺼리게끔 만들었어. 그럼 3인칭 거리두기 기법 있지. 이러지 말란 얘기지. 인칭 대명사 누구 썼나 봐. I랑 U가 통합되어 있는 위를 썼지. 우리는 반드시 cultivate ability, 능력을 개발시켜야만 하는데 say no, 거절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어. 자, 뭐를? activity,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어. for which. 그 활동에 관해서 we have no time, 우리가 시간이 없거나 talent, 재능이 없거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 거절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in which의 선행사가 역시 마찬가지 누구야? activity잖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처리해도 되니까 장소, 초, 그럼 처리해. 그 활동 속에서 우리가 그 활동에 대해서 자, 사실 이때 in which는 내가 실수할 뻔했다. 나도 실수할 뻔해. 자, in which에서 이는 누구랑 결합되는 거야? have no interested in. 그치? 얘는 그 뒤에 동사 뒤에 있는 수고구랑 관련이 더 깊은 놈이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실제적으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many things,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대해서 say no, 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벤에 동그라미 치고 얘 세 가지 뜻 뭐라고 했어?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이번 수능에도 그럴 경우가 내 예상대로 위력을 떨쳤어. 빈칸 넣기 해서.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뭐라고 했어?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그럴 경우 우리는 자, will be able to say yes. 허락의 말도 할 수 있게 될 텐데 things, 어떤 일? Then matter must, then matter must. 이게 뭐야? matter can't make difference. matter can't make difference. 진짜 중요한 일을 허락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숙맥되지 말란 얘기지. 숙맥되지 말란 얘기야.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해석 중에 한 줄짜리 문장인데도 해석이 꽉꽉꽉 막히고 단어는 다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부닥칠 때가 있어. 그럴 때를 우리는 관계대명사 생략 구조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다.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응? 이러면서 한 문장 외워. 이 문장 외워. I'm not a man, I was. 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여기 나왔어? 그러면 얘는 사실은 목적격 관계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많이 생략이 돼.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숫자로 1을 썼지. 응? 이것만 생략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보호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도 생략돼. 동사 뒤에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호도 오지. 근데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는 얘는 목적격이 아니야.
주격이야. 자, 조심조심. 보호는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야. 보호,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주격. 오케이? 자, 봐봐. 얘는 뒤에 비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어가 없지. 비동사는 있다, 이다, 되다라고 했잖아. 자, 보호야. 생략된 거야. 난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야? 그럼 지가 드라큘라야? 뱀파이어야? 프랑켄슈타인이야? 잠깐. 이 셋이 각각 어떻게 달라? 응? 영화만 봤어도 알겠다. 드라큘라, 뱀파이어. 그래서 어딘가 보면 드라큘라하고 뱀파이어하고 싸우잖아. 영화 보면 언더월드. 맞나? 언더월드. 응? 늑대 출신들이 전부 다 뭐야? 뱀파이어지? 늑대 출신들은 뱀파이어. 오 하면서 하는 거. 그게 뱀파이어야. 반면에 드라큘라 백작이잖아. 자, 드라큘라 백작은 루마니아 출신의 실존 인물이야. 십자군 원정, 그러니까 그 터키 군들과 터키 출신의 이슬람 사람들과 이슬람 군대가 유럽으로 진격해야 할 때 용감히 싸웠던 사람이야. 뭐로 유명했는 줄 알아? 응? 적을 죽이고 또는 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을에 나쁜 범죄자들을 죽일 때 사람을 죽이고 창에다가 그 사람을 꼬챙이처럼 오뎅 꼭챙이처럼 찔러서 매달아 놨다는 거 아니야. 피가 흘러서 다 마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응? 드라큘라 백작이 왜 드라큘라 백작이 됐어? 자기가 십자군 원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슬람과의 이교도의 싸움에 성스러운 싸움에 나갔는데 그 사실을 싸움에서 밀리고 있던 이슬람 군대들이 자, 원래 있는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드라큘라 백작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자 자신의 연인이 투신 자살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기독교 특히 천주교에서는 자살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분노한 거지. 반면에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부품을 갖고 만들어낸 인조인간이지? 자,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I'm not a man, I was. 왜요? 난 예전의 내가 아니다야. I'm not a man, I was. 따라해봐. I'm not a man, I was. I'm not a man, I was.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자, 어쨌든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면 관계대명사 생략 구조야. 자, 그럼 봐봐. 100번.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만한 곳 찾아봐. 그래서 찾아서 깍지 표시해. 지금 여기 이게 깍지 표시야. 깍지 표시해. 땡큐. 고맙다라고 했어. 사진 고마운데 포토그래피 다음에 뭐가 나왔어? You sent me the other day가 보이지? 자, 칠판 본다. one day가 있고 someday가 있어. 절대적이진 않지만 내신에서 종종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수능에서는 뭐 이걸 갖고 시험 문제까지 만들지는 않아. 수능에서는 해석만 구별하면 돼. one day는 뭐야? 어느 날. someday는 뭐야?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을 지칭을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의 역할을 담당하고 someday는 미래의 언젠가는 이란 느낌을 줘.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날이야. the other day는 얼마 전, 며칠 전. 그러면 땡큐 포토그래피 사진 고맙다라고 했어. 네가 자 포토그래피와 you sent 사이에 깍지 표시를 해주면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내줬던 사진 고맙다. one day는 사건 중심의 일화체 같은 데서 사건 발생. someday는 미래의 언젠가는 다짐이나 기대, 희망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the other day 얼마 전, 며칠 전이니까 얘도 사건 발생과 관련이 있지. 자,